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중교사 결심 공판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판에서 어떤 공방이 오고 가고 검찰의 구형량은 얼마나 될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본인이 성남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는 KBS PD한테 검사를 사칭하도록 해서 정치적 라이벌인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캐도록 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이재명 변호사는 검사 사칭죄와 무고죄로 구속이 됐다가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또 이것이 문제되자 이것도 발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나 검사 사칭한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KBS PD를 회유해서 본인을 모함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매번 조금씩 말이 바뀌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는 확정된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검찰은 또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김병량 시장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라는 분한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 이것이 지금 이번 재판의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결국 어떻게 변호할까요? 변호 전략을 제가 보니까 좀 보이던데요. 저번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내가 얼떨결에 말이 헛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어느 정도 맞지만 내가 얼떨결에 말이 헛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었다. 이런 변명을 했었죠. 위증교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변명할 것으로 예상되냐면 위증했던 그 김진성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있는 그대로만 증언해 달라고 했다.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해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위증을 시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억나는 대로만 증언해 달라고 했는데 억울하게 또 기소가 됐다. 이런 변명을 할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화 내용이 전부 다 녹음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화 내용의 녹음을 쭉 들어보면 가끔 가다가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대로 뭐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몇 마디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이 왜 위증 교사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의 창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변명을 깰 수 있는 증거와 논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야, 거짓말 좀 해줘.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본인도 양심에 좀 찔리겠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한테 잘 생각해봐. 야, 이런 거였잖아. 좀 기억 좀 해봐. 라고 이제 계속 권유를 하는 것이죠.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기억을 시키거나 주입하도록 해서 위증을 하도록 하는 것도 위증교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에 보면요. 이 김진선 씨가 나는 그때 일 기억 안 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난다고 몇 번이나 선을 그었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성 씨한테 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변론 여지서, 그러니까 본인 재판에서 변론해왔던 변호사의 어떤 본인의 변명이 담긴 서류죠.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김진선 씨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만약에 김진선 씨가 그때 일을 소상히 기억난다라고 하면 그냥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면 그뿐인데 왜 굳이 본인의 이재명 대표 본인의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겠습니까? 저는 이게 결정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정말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재판에서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해줘 라고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텔레그램으로 보낸 부분은 위증교사에 있어서 좀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있을 결심 재판에서 검사들이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조차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 아주 강력한 증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어요. 김진성 씨는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분이고 이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관했던 김진성 씨가 남의 재판에 와서 스스로 위증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위증을 한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내가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라고 자백을 했죠. 검찰에서도 자백을 했고 재판정에서도 다 증언으로서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김진선 씨는 위증죄로 처벌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모함할 하등의 동기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고요. 더더군다나 그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 검사들이 얼마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 보니까 거의 그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소장에 담았어요. 그래서 공소장만 보더라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사람에게 집요하게 내 변론 요지서를 보고 그걸 떠올려서 좀 이대로 증언해줘. 그냥 들은 걸로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위증을 종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호사나 법조인들은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건 위증교사가 명백하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논고문, 구형량을 좀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위증교사는 아마 검사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범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재판정에 가서 증언한 다음에 위증을 한다 그러면 그 재판이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 들키면 상당히 세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KBS PD를 시켜서 검사도 사칭하고 무고도 저질렀었죠. 이것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입니다. 또 저번에 결심했던 공직선거법도 잘 보시면 뻔하게 본인과 관계를 아주 자주 맺었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옥묘 아파트도 자기가 결정 안 했다라고 하고 그것도 역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짓말 범죄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이어서 이번 것도 위증교사로 거짓말 범죄거든요. 이게 지금 거짓말 범죄 유형에 있는 것들을 너무 자주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양형을 가중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보니까 검사가 그 구형 논고를 할 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성남시청 공무원들도 좀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련 증인들을 끊임없이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상당히 구형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죄질이 불량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종전에 처벌됐던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사례를 찾아보니까 저번 에피소드에서 소개시켜 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장이 본인이 이제 어떤 투자금 사기 사건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게 마치 단순 차용범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했었거든요. 근데 징역 10월에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비교했을 때 거짓말의 내용이나 상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산시장 입장에서도 그 사기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보면 그 안산시장에 또 못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은 됐지만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증을 교사한 동기가 비슷하고 또 위증을 좀 시킨 내용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저는 안산시장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걸로 봐서 아마 검사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정도를 구형했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 그 절반형 정도의 범위인 징역 10월 정도가 실형이 선고된 것이거든요. 보통 위증죄는 최소 구형을 할 때 징역 1년을 많이 구형합니다. 최소인 경우에. 근데 그것도 자백하는 경우죠.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 징역 1년을 구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집요하게 위증을 계속 교사하거든요. 위증을 종용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위증을 한 김진성 씨한테 심지어 미리 진술서를 받고 그 진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쓰도록 또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 정도 구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역 2년이 구형된다는 얘기는 대체적인 선고량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사이에 실형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증교사 부분은 집행유예 이상형이 선고되면 역시 당선 무효가 되고 또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증교사죄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